부산 서구 암남동 송도 유원지로 가는 길목에 있는 콩나물 공장 앞 하수구에서 40세가량으로 추정되는 여성 토막 시체가 2개의 PVC 부대에 묶여 버려져 있는 것을 인근 주민이 발견하고 근처 송도파출소에 신고하였습니다. 사체는 나체 상태로 머리, 양팔, 양다리가 잘린 6토막이었습니다. 몸통은 화공약품을 담는 두꺼운 비닐로 3겹으로 싼 후 가로 1m, 세로 54cm 크기의 일제 베이지색 부대에 담겼고 두 팔, 두 다리, 머리 역시 비닐로 3겹을 싼 후 입구만 묶인 국산 베이지색 쌀 부대에 담겨 있었습니다. 얼굴은 식별할 수 없도록 둔기 등으로 짓이겨지고 깎인 상태였고 지문 역시 채취할 수 없도록 10손가락 끝부분이 모두 잘려진 상태였습니다. 둔기로 심하게 맞은 듯 두개골이 함몰되었는데 이것이 직접적인 사인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수사본부를 설치한 경찰은 짓이겨진 피해자 얼굴을 성형한 뒤 몽타주 50만 장을 만들어 배포하며 피해자 신원 확인에 나섰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신원이나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한 자에게는 300만 원의 현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하였습니다. 경찰은 4개월 동안 대규모 인원을 투입하여 100만 장의 수배 잔단을 뿌리고 시체를 싼 화공약품 포장 부대를 사용하는 107개 업체의 전현직 직원 1,705명을 조사했으며 400여 명의 용의자를 추적하는 등 혼신의 힘을 다하였으나 범인은커녕 피해자의 신원조차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수사는 답보 상태에 빠졌고 결국 사람들의 관심도 멀어져 갔습니다. 그로부터 약 4개월 뒤인 1979년 6월 19일 오후 부산 동래구 칠산동에 있는 복개천 도로 귀가하던 국민학생 여러 명이 발끝으로 조약돌을 차며 놀던 중 그 돌이 5에서 10cm가량 틈이 난 맨홀 뚜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모험심 가득한 우리의 어린이들은 맨홀 틈을 들여다보았고 결국 그 안에 있던 여성 토막 시체를 발견하게 이릅니다. 사체는 머리와 양다리, 팔이 달린 몸통 등 총 4토막으로 추정되었는데 현장에서는 몸통 부분만 발견되었고 머리와 양다리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피에 묻은 흰색 메리아스 팬티만 입은 몸통은 우선 비닐을 싸고 양쪽 끝을 나일론 끈으로 묶은 뒤 다시 신문지 7장을 이용하여 포장하였으며 이를 쌀통 포장용 마분지에 둘둘 말아 녹색 고무밴드를 이용하여 십자 모양으로 묶은 상태였습니다. 피해 여성은 약 160cm의 키에 20에서 25세 사이로 추정되었는데 살짝 부패한 상태였으나 고운 피부가 식별될 정도였고 손톱에 무색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지문을 채취할 수 없도록 10손가락 끝마디가 예리한 도구로 난자되어 있었습니다. 별다른 강간의 흔적은 없었지만 두 손목에서는 끈으로 묶였던 자국이 존재하였습니다. 왼쪽 어깨 4곳, 왼쪽 옆구리 2곳 등에 피하 출혈이 발견되는 등 사망적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부검 결과 질식사에서 볼 수 있는 폐우열 증상이 확인된 점 등을 근거로 부검인은 범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후 목과 다리를 절단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겨우 4개월 만에 송도 토막 살인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자 시민들은 내 집 앞 하수구에 머리가 있는 건 아닌가? 라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무능하다는 비난에 직면한 경찰의 사활을 건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즉각 동래경찰서에 수사본부가 설치되었고 범행 현장 인근 거주자나 그곳 지리의 밝은 자를 용의선상에 놓으며 현장을 중심으로 탐문수사가 실시되었습니다. 경찰은 비록 10손가락이 훼손되었지만 일부 손가락에서 신원 확인이 가능한 수준의 지문 채취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국과수에 지문 채취를 의뢰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장 부근 쓰레기장과 마을 뒤 망월산 등의 머리와 다리를 찾기 위한 수색에 돌입하였습니다. 몸통 발견 다음날 오후 2시경 최초 발견 지점으로부터 약 6km가량 떨어진 수영천 밀락교 교각 및 쓰레기 더미에 왼 다리가 걸려있는 것을 원목 운반작업 인부들이 발견하여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은 발톱에 칠해진 매니큐어가 손톱 매니큐어와 동일하므로 토막 사체의 일부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발견된 다리는 무릎 밑부터 발까지 약 30cm 길이로 한쪽 다리를 허벅지 쪽에서 절단하고 무릎 밑에서 다시 한번 절단해 2토막 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오른 다리와 머리가 근처에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경찰관 등 300여 명을 동원하여 수색하였습니다. 동시에 현장 주변의 각종 공사장,
일터에서 정밀한 기구를 사용하는 인부들을 상대로 혐의점을 찾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자 양반, 범인 잡았어. 자백도 받았다고. 잘 받아 적으시오. 시체가 발견된 지 3일 만에 동네 경찰서는 최초 발견된 시체 유기 장소로부터 약 50m 떨어진 목욕탕에서 보일러공으로 일하는 24세 정모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검거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송도 토막 살인사건 범인 검거에 실패하여 비난받던 경찰 입장에서는 담비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전날 밤 보일러실 앞에서 여자와 남자가 옥신각신 하더라는 주민 제보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일선 형사들은 정 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던 것입니다. 아울러 경찰은 정 씨가 평소 보일러실에서 나무를 자르던 세톱 2개와 칼 1개를 범행에 사용하였다고 보고 압수하였습니다. 목욕탕 보일러실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사체를 처리하기에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하다못해 정 씨는 경찰이 마련한 기자들을 상대로 한 인터뷰에서도 범행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는 얼마 전 구포뚝에 놀러 갔다가 알게 된 22세 김정숙 양이 목욕탕 보일러실에 놀러와 그녀에게 키스하려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그녀를 발로 차 바닥에 쓰러뜨렸고 계속하여 나일론끈으로 손목을 묶은 후 목졸라 살해하였으며 시체를 토막 내 머리와 다리 일부는 화통에 넣어 태웠고 몸통과 왼쪽 다리 일부는 맨홀 속에 버렸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신원도 밝혀지지 않은 시점에서 놀랍도록 신속한 범인 검거는 박수받기 충분한 쾌거였습니다. 범인 검거 발표 2시간 만에 이 사건을 지휘하던 치안본부 수사지도과장 송진수 경무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요청합니다. 정 씨는 범인이 아닙니다. 제 직책을 걸고서라도 범인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 씨의 자백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것은 맞으나 머리를 태웠다는 화통에서 피해자의 뼈 등 별다른 잔재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정 씨는 척수염 수술을 받아서 30kg 정도 되는 시체를 운반하거나 맨홀 뚜껑을 대기에도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피해자로 지목된 김정숙의 주소나 직장도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정 씨는 지능이 다소 떨어지고 횡설수설하는 진술 태도를 보이는데 허위 자백 같습니다. 혼선을 드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되 신속히 범인을 검거하여 국민 여러분의 불안함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놀랍게도 송 경무관은 기자회견까지 열어 정 씨가 범인이 아니라며 기존 발표를 번복하였습니다. 일선 경찰서의 범인 검거 발표와 곧이은 치안본부 지휘부의 번복 발표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당시 취재기자들도 어리둥절해하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일선 형사와 지휘부 사이에 심각한 자중질환, 불협화음이 공개적으로 표출된 것이었습니다. 아니 뭐 치안본부에서 내려온 간부면 다야? 책상머리에 앉아갖고 수사는 개뿔도 모르는 것들이 누구 마음대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 그렇게 좋아하는 물증 찾아오면 되잖아. 정 씨를 검거한 일선 수사관들은 크게 반발하면서 물증 확보를 위하여 보일러실 아궁이한 잿더미를 뒤져 숫덩이 23개를 찾아내기에 이르렀고 이를 부산시립 장제장에서 일하던 화부에게 가지고 가 감정을 의뢰하였습니다. 이거 사람뼈 아니야? 사람뼈? 사람뼈 한두 번 본 것도 아니잖아. 사람뼈 태운 거 맞지? 딱 봐도 사람뼈네. 그런가? 아유, 그런 거 같기도 한데 이게 그거 봐, 내가 뭐라 그랬어? 사람뼈잖아. 이거는 머리통뼈, 이거는 다리뼈. 사람뼈인데 왜 지들 맘대로 아무것도 없다고 발표하고 지랄이야? 지랄은 씨부랄 거 진짜. 아, 그래, 고마워. 그리고 이거 받아. 4만 원에 4만 원. 전문가 감정비. 이거 가지고 다시 자백 받으면 돼. 씨발 족도 모르는 것들이 진짜. 야, 차 빼. 씨발 빨리 경찰서로 돌아가자. 당시 기사에 따를 때 수사본부 주변에서는 정씨 범인 지목과 번복을 둘러싼 일선 수사관과 치안본부 지휘관의 대결을 가리켜 무궁화 10개의 싸움이라고 명명하였다고 합니다. 지휘관인 2명의 경무관 무궁화 총 10개와 일선 수사관인 동래서장 4개, 수사과장 3개, 형사계장 2개, 형사주임 1개 등 총 10개를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표현이 그렇지만 결국 누구의 승리였을까요? 경찰 내부의 불협화음이 계속되는 그 순간에도 국과수와 치안본부 감식반 직원들은 훼손된 피해자의 손가락에서 지문 채취에 성공하였고
그 지문을 토대로 피해자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치안본부 감식반으로부터 피해자의 신원이 특정되었다는 낭보가 전해져 왔습니다. 피해자는 바로 20대 여성 양 씨였습니다. 정 씨가 말하였다던 22세 김정숙, 그런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정 씨의 진범 여부를 둘러싼 무궁화 10개의 싸움은 결국 지휘관들의 승리 아닌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지휘부의 부당한 지시와 압력에 저항하는 정의로운 일선 형사들의 모습으로 주로 그려지곤 하는데, 이 사건 현실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살인 등 사회적 이목을 크게 끄는 중요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본부를 설치한 후 여러 경찰서별로 형사들을 파견받아 수사가 진행되곤 하였습니다. 차출된 경찰관들 사이에 현상금과 특진 등을 두고 공적 다툼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는데, 여러 경찰서에서 모인 구성원이라는 태생적 한계로 인하여 소속 경찰서별로 끼리끼리 행동하며 결정적인 정보를 공유하지 않거나 수사본부에 보고하기 전에 소속 경찰서장에게 먼저 보고하는 일도 많아 수사본부는 자칫 간판만 남게 되는 일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번 사례도 수사본부의 부작용이 터진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명감과 정의감이라는 탈을 썼겠지만 실상은 공적과 공명심에 눈이 먼 수사관들이 건강하지도 않은 정 씨를 끌고 와서 경찰서도 아닌 여관에서 3일 동안 이런 식으로 조졌으니 당연히 횡설수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지고 그에 따라 유력한 용의자가 새롭게 등장하자 그제야 정 씨는 석방되었습니다. 석방된 정 씨는 자백은 경찰의 고문과 매질 그리고 협박 때문이었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목욕탕 2층 주인집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보일러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형사들이 다짜고짜 저를 여관으로 끌고 갔어요. 안 죽였으니까 안 죽였다고 했죠. 그랬더니 제가 일할 때 쓰는 그 칼을 하고 쇠톱을 막 증거라고 하면서 발로 차고 뺨을 딱 때리고, 제가 안 죽였잖아요. 근데 지문이 나왔대요. 지문이 나왔는데 거짓말을 한다면 막 머리카락을 막 잡아당기고 막 한 움큼이나 막 뽑히고, 형사들이 번갈아 가면서 막 잠도 못 자게 했어요.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김정숙을 죽였다고 한 거죠. 나는 김정숙이 누군지도 몰라요. 간부라는 사람이 아침에 기자회견이 있는데 그대로 말하지 않으면 돌아와서 재미없다고 했어요. 정 씨는 수사라는 이름의 탈을 쓴 가혹행위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입었습니다. 불똥은 주변으로도 튀어는 바 정 씨가 살던 칠촌 숙모집에 모인 사람들의 저주를 들으며 숙모 또한 죄인이 되었고, 정 씨가 일하던 목욕탕은 일시 휴업을 하였는데 한 시민은 목욕탕을 향해 돌을 던지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한편 해당 경찰은 뺨 한 대 안 때렸는데 술술 불었다 라고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이 사건 진범은 사형당해 죽었습니다. 고문에 의해 자백한 정 씨가 재판까지 받게 되었다면 정말 사형 선고받아 죽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정 씨가 검거되었다는 뉴스가 나자 실제 피해자들의 친구들은 신고를 포기하기도 하였다니 잘못된 정 씨 검거는 수사에도 실제 심각한 지장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 치안본부 지휘관도 일선 수사관들의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 자백임을 분명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 씨가 범인이 아니라고 자신있게 번복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진범이 잡혔고 정 씨도 석방되었으니 해프닝 정도로 치부하고 넘기면 될 사안이었을까요? 정 씨에게 가혹행위를 한 수사관에 대하여 처벌이나 징계가 이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듯 고문 경찰관도 있었지만 한편 수만 장의 지문 대조장을 일일이 분석하며 피해자를 찾아낸 경찰관도 있었습니다.